사진수 그 교육감 예비 후보가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정책을 다른 데로는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좀 더 완벽한 환경교육과 관련된 생태환경 그리고 기후행동에 대한 방안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진숙 예비후보님의 인사말, 그 다음에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고견 듣는 순서, 그 다음에 기타 토의하는 순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사진숙 예비후보 선거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성이라고 합니다. 처음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우리 여기 정의당 세종시당 센터위원회 강영석 위원장님하고 우리 박창재 국장님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고요. 다른 분들 두 분은 처음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를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당 세종시당 센터위원회 강영석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할 테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박창재 사무처장님은 원래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언제 또 이렇게 세종에 내려오셔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고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종환경교육센터 손경희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대 의장을 지내신 고준일 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숙 후보님의 인사말과 그 다음에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앉아서 하세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예비후보, 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숙입니다. 오늘 날씨가 유난히 굉장히 춥네요.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세종의 학교 환경교육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려고 힘을 보태 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환경, 기후 환경, 생태 위기 등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예비 교육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분야에서 오랜 시간 전문가 그룹으로 임해오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도움을 좀 받고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모시게 됐고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환경교육 정책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오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진숙의 생태 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환경 교육 방안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기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마침 두 분이나 오늘 병원에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저희가 좀 당황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되고. 첫 화면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어쨌든 지금의 또 생태 교육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어서 저희 정책 중에 사실은 제 첫 번째로 제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조절해 주세요. 하나하나씩 넘겨주시면 돼요. 제가 세 가지 학교환경 교육 방안,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 기반 구축, 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갈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 교육을 해 나감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적 기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반 구축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반이 구축이 됐으면 학교 환경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교육과정이 완성이 됐으면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를 어떻게 다져가고 실제적으로 확산을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학교 환경교육 기반 구축의 하나로서 학교 환경교육의 전담 인력을 구성해서 배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학교별로 굉장히 환경교육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저는 제 정책 안에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한 지정들을 최소 학교당 1명씩 지정을 해서 그것이 교육과정이었든 동아리 형태였든 어떤 형태였든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교원들을 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사 신규 임용 확대 및 배치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환경 과목을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경교사가 몇 명이 안 돼요. 그리고 대학도 환경교과를 개설하는 데가 5개 대학이었는데 1개 대학은 없어지고 4개 대학인데 2개 대학은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사 신규 임용 확대 부분은 정부 정책하고 같이 우리가 손잡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 역시 환경교사 신규 임용 부분은 국가정책이 허용한다라고 하면 같이 손붙잡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두 번째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구축, 기반구축으로 두 번째는 생활권별 학교 환경교육 교사 협의체 구성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교사 부분에 있어서 환경교육을 실제적으로 전담할 교사 협의체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선무라서 이 부분을 가자마자 교사협의체 구성을 할 거고요. 많은 환경교육단체의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환경단체, 저쪽으로 보시는 분이 별 피곤하실 것 같아요. 지역환경단체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반구축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일반 교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민간 단체들과 같이 운영할 건데요. 환경사랑 학부모 지원단 그리고 외부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같이 지원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어떻게 시켜갈 것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는 삶과 함께하는 학교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천이 되지 않는 교육은 사실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연속될 수 있는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과와 범교과, 지역교육과정 내에 학교 환경교육 과정을 넣어서 할 것인데 저희 그 중등에 보면은 초등에는 우리가 이제 자유학습 과정이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중등 같은 데는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고등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가 있어서 그런 시간을 단시간의 환경교육보다는 프로젝트형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오래 지속하는 그런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1학생 아까 1학생 뭐였었나요? 1학생 1교 1학생 환경 동아리는 당연히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 환경 동아리에서 시너지가 나서 많은 일반 학교 안에서 전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내 모든 학교를 탄소 중립 실천 학교로 운영 지원하겠다. 그래서 전에 뭐 일부 교육청에서는 탄소 중립 학교로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모든 학교, 우리가 이제 157개 학교인데 모든 학교를 탄소 중립 실천 학교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교 1주제 중심의 탄소 중립 실천 학교를 운영하겠다. 그 주제는 학교마다 자유롭게 설정이 될 거고요. 1교 1 텃밭 가꾸기.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기자 몇 분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는데 1교 1 텃밭 가꾸기도 좋지만 요즘에는 스마트 농법이 유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하는데 우리 자문위원단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 정책을 집어넣은 것은 아이들의 생태시민 양성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아이들의 감성교육,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함께 사실 하고 싶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각급 학교의 탄소 중립 크리에이터, 다시 말하면 학생 기자단을 운영해서 학교 내에서 일반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외부에 공유하기도 하고 확산시키기도 하는 그런 정책들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린 마일리지 운영을 이것도 전 학교에 시행을 할 건데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사실은 지구 평균 1.5도 낮추기 저도 매주 금요일 날 우리 시민연합과 같이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에 관한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학교에서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학교에서부터 지구 평균 온도 1.5도 낮추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저희 여기 계신 분이 사실은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 모든 기후 생태나 기후 위기의 대응은 에너지 사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지구 평균 온도 1.5도 낮추기도 아마 그런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린 마일리지를 학교별로 운영을 해서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게 이제 인센티브가 없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극 신사, 북극곰 만나러 가기라고 하는 하나의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또 환경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장려 이런 동기부여로 그린 마일리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산을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에 담아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확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교사를 단시간 내에 양성해서 운영할 수 없고 그러면 학교 내에 자유학기제나 자유활동이나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모든 교사들이 동참하는 학교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자 1인이 하는 환경교육이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사 역량 강화 연수가 필수적이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됐든 사회가 됐든 수학이 됐든 환경교육이 일부가 들어와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좀 연수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 습교육 과정, 생태적 전환, 또 수업 기록 등등 평가까지 어쨌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시급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식 확산 어떻게 할 거냐. 주기적인 학교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나름대로 만들고 또 교육청 단위에서도 컨퍼런스 형태로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게 물론 학교에서 작게 운동을 하지만 일반화시키고 체득화시키는 것, 체험화시키는 것들이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내 교직원 1인 1 환경운동 실천인데 사실은 교육 현장에 있는 뭐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학교에 들여다보면 이 환경 보존에 대한 의식은 돼 있지만 실천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우리 교육자부터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직원 1인 1 환경운동을 좀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양떼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는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사회 연계와 청소년 환경 캠프 이런 거는 지역사회 연계해서 캠프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환경보호 참여 캠페인 이런 것들에 좀 참여하다 보면 실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 그룹이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고 뭐 제가 정책에 나갈 때는 이거는 세부 정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 그룹 네 분들을 모셨으니까 저는 귀한 말씀 듣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선대위하고 논의해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최종 점검한 다음에 기자단들에게 제 환경 정책으로 최종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도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통치 환경교육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북유럽을 자주 가는데 거기를 가면 이제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를 가면 정말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렇게 비롯되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바로 학교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때 이 학생들이 환경 자체가 이제 몸에 밴 생활로 다 이렇게 실현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정책 공약 발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세종시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소중히 좀 경청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지적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우선 순서는 관계없고요. 여기 저희들이 내놓은 것 중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요건 좀 전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의 지향과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무슨 농업을 얘기했죠? 스마트 농법 얘기했는데 스마트 농업.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서는 스마트 농법 자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같은 지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지적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 참여연대 서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뭐 환경의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앞에 말씀을 설명을 꺼내면 우선은 이제 아이들 이제 보면 좀 1인 1교, 1인 1학생, 1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도 실천 중심이거나 학생들한테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청소를 할 때도 1인 1구역 정해져가지고는 나는 창문, 나는 어디 이렇게 해갖고는 그렇게 하면 이제 청소가 되는 과제 수행이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에 딱 너무 1인 1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역할이다 보니까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기후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이 부담으로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건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책임을 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환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학교마다 프로젝트나 채널을 주거나 주제를 선정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이게 결국에는 그 민주시민교육하고도 다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은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컨셉이라고 보는데 단지 한 말씀드리면은 좀 이렇게 1인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셔갖고는 정해주되 너무 이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책임이라든지 역할로만 친구들에게 환경에 접근하는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좋은 의견,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저는 세종환경교육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견이라고 합니다. 센터장은 따로 있고요. 그동안 학교 환경교육이 법제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보니까 여기 뭐 학교 환경교사 관련돼서도 배려해 주셨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주 훌륭한 환경교육 기반이 다져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조금 전에 이제 성원정 사무처장님 말씀에 더 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 위주의 아이들 중심이 된 그런 뭔가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거버넌스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어른들만의 거버넌스가 아닌 아이들이 지네들이 집어서 어떤 분야니까 오셔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같이 걔네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에 지역 환경 단체 연계 네트워크 구성. 이제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이번에 광역센터로 지정을 받았어요. 네. 원래 환경부랑 같이 매칭을 해서 받아야 돼. 일단 광역 이제 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하면서 저희도 연계를 환경 단체들로 연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많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부모 관련돼서가 어디지? 학부모가 1번에 환경사랑? 환경사랑 학부모 지원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여기에 기반 구축인지는 모르는데 밑에 확산이나 실천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환경 캠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네. 굉장히 이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교 1텃밭 가꾸기 운영 스마트 농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게 감수성, 생태 감수성으로 더불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생태 감수성 키워주면은 자기가 접한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껴서 크면은 네. 그 기억과 추억과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소중함을 간직해서 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그 의식, 깔리는 그런 철학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아이들 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농법 어른들의 그 훌륭한 스마트한 그런 거가 아니라 그 흙을 만지면서 자기 스스로 치유하면서 맨날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 텃밭 가꾸기도 한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농법 이런 것보다는 네.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런 것에 더 치중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탄소 중립 크리에이터 학생 기자단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해 놓으신 거 잘 되신다면 아마 아주 훌륭한 네, 알겠습니다.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광역센터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사진숙 예비후가 교육감이 되고 세종환경교육센터랑 함께 세종 환경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진짜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저도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 세계는 지금 기후 행동 그리고 21세기 환경과 관련돼서 그 환경의 중요성을 점점 높여나가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혀 환경 의제가 중심 의제가 되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환경 파괴적인 개발 공약만 난무하는 그런 좀 아쉬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그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정말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장이 되고 장이 돼서 지역에서만큼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제대로 이렇게 실현되고 구현되는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한번 가져봅니다. 예, 계속해서 또 다른 분들의 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보면 교육이라는 교육도 그렇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유수 후보께서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서 당신의 그 공약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교육의 이제 장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런 표현, 의지 이것들이 좀 굉장히 좀 높이 좀 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교 교육 내에서 이제 환경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가 다시 보면 아이들의 그 생태 감수성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의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내지는 우리 지금 현재의 생태 문제, 환경 문제가 무언가, 이걸 갖다가 무엇이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이게 동시에 같이 좀 이루어지면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역 이제 그 민주 시민으로서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은 지금의 생태 문제는 어찌 보면은 우리 생존의 문제와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당장의 현재 아이들 미래의 문제고 아이들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그러니까 생태 감수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공약을 갖다가 촘촘히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교육에서의 그 전담 교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환경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능동적으로 환경교육이라는 것들이 그 이제 뭐 선생님이 시키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뭐 이런 피곤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내 현안이고 이런 것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 이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갖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능동적인 참여를 갖다가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전담 교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생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환경단체, 그 다음에 학생들, 이게 이런 세의 그 주체가 어떻게 우리의 지금의 생태 현안을 갖다가 극복하고 내지는 더 이제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생태와 이제 좀 공존하는 세상으로 갈 건가를 과연 노력하는 어떤 이런 모델, 이런 모델을 좀 세종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바라고 이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 많아갖고 정리를 좀 다 할 수는 없고요. 특히 강영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 중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그 세종에서 교육해야 될 내용들이 세종에서의 환경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 후보의 다른 공약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핀란드에서는 현상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심적으로 이슈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이제 과목이 통합적 그 교과 학습을 진행하는 걸 이제 현상 학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과 밀접하게 접목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약으로 이렇게 구현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뭐 강현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문제를 빠뜨리고 사실 교육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어불성설일 정도로 환경 교육은 우리 뭐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니만큼 이 문제는 아주 앞으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들은 사실은 지역 자치단체의 교육과정이 일정 정도 지금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반영될 예정인데, 그 속에서 이제 꼭 실현돼야 될 교육과정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첨언을 하면 제가 말을 너무 길고 장황해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지역의 환경 전문가 그룹들 있잖아요. 예. 전문가 그룹들이 있고, 이 전문가 그룹하고 학교 내에 이제 그 교육의 그 주체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떻게 같이 이제 이 세 개 주체가 좀 어울려져 가지고 환경 교육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의 문제, 생태 문제를 갖다가 계속 끌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이게 사실은 내가 피곤하지 않고 이제 뭐 좀 그야말로 내가 수동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그 전망을 비전을 갖고 쭉 같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환경단체와 그렇죠. 그리고 환경전담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그렇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네.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때 네.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제 네.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제시해 주셨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공약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집어넣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이게 다시 그 공약이 지금 오늘 제시된 공약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하고 최종 기후 행동에 계신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지적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공약이라는 공약보다도 더 좀 근본적으로 좀 아쉬운 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저도 사회과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교육학을 전공해서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좀 너무 틀에 박힌 네모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자체도 참 많이 아쉽고, 새로 짓는 학교들이 좀 더 지금 다 스마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런 시스템적인 거는 왜 그대로 가는지, 왜 변화를 하지 않은지, 이게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창발성, 뭐 창의성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자기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실지, 이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고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약간 생태 교육하고 약간 관계 있고 약간 관계 없고 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교육환경 재구조화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위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네모난 교실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사고를 경직화시키고, 그리고 창발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학교를 교육청에서 이미 이제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적으로 학교 재구조화, 학교 건물 재구조화해서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미 한 3분의 1 정도가 올해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 이어서 할 텐데, 이제 새로 짓는 학교만큼은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유연하게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있는 건물 안에 그걸 재구조화 시키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건물이 양태가. 그래서 이제 새로 짓는 학교만큼은 충분히 그거를 고려해서 져야 된다고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면 해밀유초중고가 아니죠. 거기 그쪽 공동 캠퍼스 있잖아요. 저쪽 해밀동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그런 발상을 해서 했는데 아마 어머니들 사이에 학부형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됐든 이런 형태가 됐든 앞으로의 다양한 학교의 모습은 많이 좀 고민하고 새로이 시각을 좀 변화시켜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예. 저는 그 후보님께서 이 생태 환경 교육이나 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뭐 이것을 제1 우선 공약으로 지금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겠죠. 이제 하나일 거고 그렇다면 우선 순위에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는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 길 주요 공약으로 내걸 거면 좀 더 호소력 있게 저는 가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로 치면 뭐 인재 육성, 뭐 인재상 뭐 이런 것처럼 갖고 최근엔 또 뭐 민주 시민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책임 있는 미래 시민을 뭐 만들어가는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상이 좀 그려지면서 상을 좀 제시하면서 또 학교 공간 일부분 얘기하셨는데 학교에 대한 상도 좀 드러내놓고 그 어떤 전략과 배경 속에서 그 전략에 맞는 어떤 비전과 이제 전략 속에서 과제와 그 계획들이 좀 이렇게 정책으로 그게 좀 세부 정책으로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릴 대해서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 제가 캠페인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요 이제 중요하게 제 정책에 좀 담아가야 되겠다. 물론 제 정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제 명함의 뒷면에도 기후환경 생태위기 부분에 대한 포스터를 갖고 다니는데, 제가 그리는 대목은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꼭지가, 첫 번째가 이제 책임교육.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육 부분이 본질적 가치, 공교육의 회복,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사실 이제 정책 발표를 다음 주부터 해나갈 건데, 책임교육 어떤 건 하나 사실 소홀히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게 미래교육입니다. 이제 책임교육,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앞으로 빨리 미래로 나아가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시민교육 안에 이제 이런 생태교육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책임교육서부터 미래교육까지 쭉 가는데 4가지 꼭지 중에 3번째 꼭지에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밑에 꼭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 중요한 의제로 저 정책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간담회도 사실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정책이다, 좀 미약한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 정책 안에서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의제다라고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학교 예상은 아까 이제 우리 강영숙 위원장님께서 환경 교사들과 환경 단체들, 학생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걸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들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좀 상실되어가는 학교들이잖아요.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교육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은 인간 존엄성을 높여나가는 교육이잖아요. 사실 궁극적으로 생태환경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확대되어가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 공동체 교육이고, 사실 미래교육이라고 얘기하는, 미래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래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환경교육이잖아요. 미래를 실제로 환경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아까 얘기하신 그 교육 부분에 또 환경교육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아까 이제 후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환경교육을 어떤 과목으로 이렇게 넣지 않고 다양한 그 교과 안에 환경교육을 넣음으로써 환경교육을 그 베이스화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존엄성 교육이 아니고 생존의 교육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 행동에 관련해서 캠페인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지만 지금 1.5도 얘기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의 많은 부분이 잠기게 되고 점점 올라가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지 예. 또는 뭐 어디 지구상의 어디인가에서 제2의 지구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말씀하실 때 꼭 제가 딴지를 걸어서 환경교육은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존재하냐만의 생명에 달린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맞습니다. 부분은 예, 공감합니다. 네. 예. 예, 저는 뭐 하여튼 깊이 있는 고민에서 이렇게 또 현재의 현실 현황을 또 잘 진단하는 속에서 한계도 잘 들여다보시고 이게 좀 대안이나 정책을 이렇게 좀 내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는 생각 들고요. 지금 이제 좀 차별화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 교육감이나 지금 현재 또 제도와 정책이 좀 시행되고 있어서 벌써 미래교육 파트는 담당 장학사가 배정이 됐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미래교육, 생태전환교육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또 갈 거잖아요. 미래교육 아까 말씀하신 네. 그리고 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제 3월부터 시행이 돼서 어떤 그 지역에서의 또 이제 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탄소 인지 예산제도 운영해야 되고 쭉 이제 갈 거라서 이제 그런 기반이나 제도적 근거도 이제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 실천학교는 환경부에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확대해서 세종도 몇 군데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기반이 이제 잘 좀 가고 있는데 요 정도 속도와 요 정도의 공약 정책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현교육감이라고 해요. 지금 교육이 하고 있는 그쪽 이게 차별화의 문제나 차별화 관점에서도 그렇고 좀 지금 현재 물 흐르듯 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그걸 포괄하고 포용성 있게 또 아까 통합 얘기하셨는데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네이밍부터 그리고 상을 좀 잘 잡아서 좀 크게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우주 이런 말을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결국 미래 시민 그러니까 지구 생태 시민을 이제 이재용 교수가 또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하셔서 뭐든 생태 시민, 지구 생태 시민, 양성, 육성 이쪽으로 가야 된다 쭉 해오셨는데 그런 상이 하나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상도 지금 협력 체계 부분이 있긴 한데 거버넌스나 지역 공동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으로서의 그런 협력 체계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쪽으로 더 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여하튼 거버넌스로 잘 협치를 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 학교에 대한 상도 지금 탄소중립 실천 학교 정도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는 이제 또 그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지금 버밍엄에서 먼저 실험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게 우리나라 형태나 세종 형태에 맞게
뭐 가능한 10몇 가지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네. 예를 들어 뭐 종이를 재활용하는 거, 뭐 텃밭을 가꾸는 거, 뭐 자전거로 등하교 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전기요금을 뭐 200만 원을 실제 줄이는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들을 놓고 하면 얼마나 참여나 성과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한 미래 학교에 대한 상이나 교육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이런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을 다 포용하는 뭐 이게 그 기후 변화, 환경 위기 뭐 이런 게 결국은 그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연결되죠. 외교 뭐 안보 이런 데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 그 ESG에 대한 그 강한 의지,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천명하는 게 더 좀 시대에 앞서서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 학교에 대한 삶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텃밭 뭐 이런저런 것들은 지속가능한 미래학교나 미래학교 상으로 뭐 충북에서 주로 하는 뭐 한 7년째 하고 있는 초록학교 네. 사업단에서 쭉 벌써 뭐 한 20% 정도 했을걸요. 모든 학교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되게 성공적으로 그게 이제 마을 공동체로 가면 초록 마을 사업단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되게 성과 있게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 체제와 당신의 교육 체제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창한 어떤 비전, 거창한 플랜을 세워놓고 실천이 떨어지는 그런 교육보다 뭐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저는 집중과 선택을 좀 하겠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비록 계획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차게 운영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차별화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창의인재 과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환경 담당을 했는데 당연히 환경 교육하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 제가 반성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으로서도 공부도 많이 부족했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슈화도 되고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깊이 공감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가로 이제 뭐 제가 이런 정도로 정책을 만들지만 앞으로 계속해서도 지속 가능하게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아마 세종은 뭐든지 좀 인프라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곳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저도 한 말씀 더 붙이면 네. 이제 공약이나 정책들이 어쨌든 이렇게 딱 나열 쭉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순 나열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유기적인 그런 거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이행 계획이라든지 추진 계획, 이게 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중간해서 네. 아 이분 이렇게까지 실천이 가능하겠구나,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시는 네. 나열식으로만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정책이나 공약은 조금 네. 아니, 유기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데 어떤 상이라든지 이런 걸 틀어쥐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공약이나 정책이 네.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정책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를 좀 실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을 제가 모셨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인수위가 꾸려지면 저희는 준비는 해놓고 있어요. 이게 중기 계획인지 단기 계획인지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교육청에 올해 예산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사업은 빼고 어떤 사업은 들여와야 할 건지를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담을 수가 없어서 생각하는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무소장님께서 큰 틀에 그죠? 큰 틀에
지속 가능한 미래 학교의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밑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체계와 기반 구축이 하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강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단 활성화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강화와 활성화 뭐그 차이도 없는데 그런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역량 강화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그 뭐 교사의 역량 뒤에 있군요. 예, 뭐 영양강화는 이쪽에 있는데. 실전의 학상 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체계 부분에서 네.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 네. 협력 체계를 어떻게 좀 또 만들 건가 네. 이런 그것도 것도 좀, 추가되는 예. 거고. 예. 실천 영역에서는 그 우리 공급 급식 쪽에 채식이나 네. 뭐 이런 걸 최소 뭐 권장하거나 채식 식단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그쪽에 인력과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그쪽에 그럼 이제 선택지를 이제 좀 가질 수 있게끔 또 하다 보면 만족도도 이제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뭐 우리는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만 먹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실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뭐 통계상으로 보면 농업과 그러니까 농산물, 축산물 뭐 이쪽 분야가 30%까지 탄소 배출에 뭐 기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축산이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식이 아니라 채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 워낙 뭐 의무화하고 뭐 있고 막 이런데 우리 다른 지자체 광역들도 보면 약간 권장하는 수준이거나 관련 조례가 있거나 시범 사업을 하는 정도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좀 선도적으로 저는 네. 좀 좋은 의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걸 위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예산과 인력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 뭐 이렇게 정도는 가져도 좋지 않을까 지금 실천하는 우리 이제 학교에서 시범이 아니고요. 개발적으로 하거든요. 채식데이라고 해서 채식데이라고 해서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국제 프로젝트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죠. 그거는 뭐 인력이 없어도 지금 현재 인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애기들이 채식하면 안 먹어요. 그렇죠. 저항이를 워낙 익숙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결정하죠.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먹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을 해도 식단을 짜놓고 채식대회라고 했는데 안 먹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왜 채식을 해야 네, 되는지.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전후 과정 그게 없으니까 항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네요. 이게 뭐든지 아이들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이 자발성이 곁들여지면 실천이 좀 강해지겠죠. 그렇죠. 지금 아까 하신 말씀이 대표님도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봐. 환경 교사 한 명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임용 확대를 해도 이게 그 부분은 선택 과목이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경남교육청에서 네. 어쨌든 시도교육과 협의 의제를 올리고 교육부를 건의했단 말이에요. 학교 환경교육 과정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환경교사 신규 인력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저의 생각은 이제 사실은 교과목에 환경교과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교과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져요. 그런데 환경교육 교과에서 가르친다라고 해서 이게 환경교육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범교과에서 학교 교육과정, 우리가 지역교육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은 교사들이 아니 그렇다고 환경교사만 환경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범교과에서 범교사들이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확산이 빠르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써놓기는 했지만 이건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대학도 2개 대학밖에 없거든요. 양성대학. 전국에 10명이랍니다. 환경교사. 저도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10명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범교과정으로 할 때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환경이 박명 대표님이 지적하셨던
그 교사들에 대한 연수에서 우리 그 환경 관련 그 전문가 집단들이 꼭 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분 이 지역 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아이들을 그 가르치기 위한 그 교사들을 연수하는데 연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범급 교과의 환경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과연 그렇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기 과목별로. 그래서 그렇죠?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량 강화의 기술.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학교에서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정책 내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또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세상이 젊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교육, 의식전환 교육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게 교육청의 일이고 환경운동연합하는 단체의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학교만 해서 갈 수 없고 연합 단체에서 민간 단체에서 갈 수만 없고 같이 가야 하는 사실 시민사회 운동이죠 이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희 우리 후보가 이제 다른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아름중학교나 어진중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그 학교를 변화시켰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뭐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학교를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교사들도 사람이고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과도한 거고 변화하기가 힘든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교사들을 변화시키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종교육을 사람 중심으로 변화를 시켜보고 싶다라는 게 우리 후보의 좀 지향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아까 다들 걱정하셨다시피 범교과 하면서 일반 교사들한테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를 그냥 들으라고 하면 다들 또 다른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우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든지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경험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경험을 대신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 환경단체 현장에서 했던 이런 귀한 자문들을 제가 오늘 귀하게 모신 이유도 제가 알고 있는 건 탁상 행정이 그거 하다는 게 벌써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하고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경험도 중요하고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아주 귀한 말씀.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거대한 또 프로젝트를 내놨을 때 제가 실현 가능하지도 못하는 거를 내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것들을 좀 내놓고 알차게 운영하는 방안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하면서 제가 수시로 좀 여쭙고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